추세를 판단하기. 랠리가 계속되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고 곧 이어 나타나는 하락세가 이전에 기록했던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멈춘다면 시장의 강세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랠리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의 돌파에 실패하고 이어서 나타나는 하락세가 직전 저점 밑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의 약세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추론은 현재의 시장 흐름이 2차적인 반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고 기본적인 주가 흐름이 다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랠리나 하락세는 평균 주가가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3% 이상 떨어지는 날이 1일 이상 나타나는 것이다. 두 가지 평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추가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평균 주가가 반드시 같은 날 동시에 서로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밀턴은 대세 상승 흐름에서 2차적인 조정을 끝내고 다시 랠리가 시작될 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평균 주가를 읽어내는 검증된 원칙에 근거할 때 대세 상승은 2차적인 조정을 끝낸 뒤 나타나는 랠리가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는 한 계속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평균 주가는 반드시 같은 날 신고가를 경신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주에 경신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평균 주가만 신고가나 신저가를 경신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속기 쉽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경우 종종 2차적인 주가 흐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평균 주가가 함께 확인해준 신저가와 신고가는 추후에 다시 두 가지 평균 주가가 신저가와 신고가를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령 대세 상승 흐름에서 신고가가 만들어지면 강세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 한 가지 평균 주가가 이전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채 상승세를 마감하거나 심지어 앞선 저점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다른 한 가지 평균 주가가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어진 강세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해밀턴은 이렇게 설명했다. 주식시장 바로미터는 매일 혹은 매순간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니다. 찰스 다우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미터가 던져주는 신호는 그것이 다른 신호에 의해 뒤집혀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더욱 강력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대세 상승 흐름에서 강력한 2차적인 조정이 출현한 다음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신고가를 정신하는 데는 실패했고 곧 이어 나타난 추가적인 급락세로 인해 직전 조정장에서 만들어졌던 저가의 아래로 떨어졌다면 기본적인 추세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세 하락 흐름에서 두 가지 평균 주가가 모두 신저가를 기록하는 하락세가 나타난 뒤 중요한 2차적인 반등이 출현했고 곧 이어 하락세가 재현됐지만 앞선 저점을 경신하는 데 실패했다면 기본적인 추세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음 랠리에서도 두 가지 평균 주가가 모두 지난번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해야만 한다. 내가 지난 35년간 평균 주가의 차트를 살펴본 결과 이 원칙에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아주 작은 반등이나 조정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통상 2차적인 주가 흐름이 3주에서 12주 정도 진행되며 기본적인 주가 흐름에서 직전 반등이나 조정을 거친 뒤 하락했거나 상승한 변동폭의 3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되돌린다는 사실을 잊고서 하는 행동이다. 작은 반등이나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 주가가 고안된 이후의 정기간의 결진일간 주가 흐름을 차트로 만들어 살펴보는 게 최선이다. 해밀턴의 말을 다시 옮겨보자는 다우는 어느 한 가지 평균 주가의 움직임을 다른 한 가지 평균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평균 주가를 읽는 방식이 매우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2차적인 조정이 진행될 때는 두 가지 평균 주가의 저점이 앞선 조정장에서 기록했던 저점보다 더 낮아질 경우 대세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식시장의 랠리와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또한 평균 주가를 활용해 주가를 예측할 때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늘 앞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보다 어렵다. 그런 점에서 비록 다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다. 하루하루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진행될 때 두 가지 평균 주가가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해주고 랠리가 나타나면 즉각 정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반면 조정이 나타나도 전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데 실패한다면 시장이 곡강세로 반전할 것임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세 상승 흐름이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두 가지 평균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대세 상승 흐름에서 기록했던 정고점을 상향 돌파한다면 대세 상승 흐름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연속해서 나타나면서 랠리가 이어질 때는 직전 고점을 경신하는 데 실패하고 뒤이은 하락세에서는 직전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면 시장이 곧 약세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세 하락 흐름이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세 상승 흐름에서 나타난 하락세가 앞선 2차적인 조정 기간 중 기록했던 저점을 경신한다면 기본적인 추세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대세 하락 흐름이 강세장의 시작 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사실은 그래야 더 진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방법을 써서 주식시장에서 늘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어떤 시장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추세를 판단하기, 랠리가 계속되면서 이전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하고 곧 이어 나타나는 하락세가 이전에 기록했던 저점보다 높은 수준에서 멈춘다면 시장의 강세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랠리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의 돌파에 실패하고 이어서 나타나는 하락세가 직전 저점 밑으로 떨어진다면 시장의 약세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도출된 추론은 현재의 시장 흐름이 2차적인 반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고 기본적인 주가 흐름이 다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랠리나 하락세는 평균 주가가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3% 이상 떨어지는 날이 1일 이상 나타나는 것이다. 두 가지 평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런 추가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 평균 주가가 반드시 같은 날 동시에 서로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해밀턴은 대세 상승 흐름에서 2차적인 조정을 끝내고 다시 랠리가 시작될 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다. 평균 주가를 읽어내는 검증된 원칙에 근거할 때 대세 상승은 2차적인 조정을 끝낸 뒤 나타나는 랠리가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는 한 계속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가지 평균 주가는 반드시 같은 날 신고가를 경신할 필요는 없으며 같은 주에 경신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평균 주가만 신고가나 신저가를 경신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속기 쉽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경우 종종 2차적인 주가 흐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평균 주가가 함께 확인해준 신저가와 신고가는 추후에 다시 두 가지 평균 주가가 신저가와 신고가를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령 대세 상승 흐름에서 신고가가 만들어지면 강세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그 이후에 한 가지 평균 주가가 이전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채 상승세를 마감하거나 심지어 앞선 저점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다른 한 가지 평균 주가가 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어진 강세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해밀턴은 이렇게 설명했다. 주식시장 바로미터는 매일 혹은 매순간 어떤 신호를 주는 게 아니다. 찰스 다우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미터가 던져주는 신호는 그것이 다른 신호에 의해 뒤집혀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더욱 강력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 대세 상승 흐름에서 강력한 2차적인 조정이 출현한 다음 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신고가를 정신하는 데는 실패했고, 곧 이어 나타난 추가적인 급락세로 인해 직전 조정장에서 만들어졌던 저가의 아래로 떨어졌다면 기본적인 추세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세 하락 흐름에서 두 가지 평균 주가가 모두 신저가를 기록하는 하락세가 나타난 뒤 중요한 2차적인 반등이 출현했고, 곧 이어 하락세가 재현됐지만 앞선 저점을 경신하는 데 실패했다면 기본적인 추세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음 랠리에서도 두 가지 평균 주가가 모두 지난번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해야만 한다. 내가 지난 35년간 평균 주가의 차트를 살펴본 결과 이 원칙에는 거의 유의가 없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아주 작은 반등이나 조정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통상 2차적인 주가 흐름이 3주에서 12주 정도 진행되며 기본적인 주가 흐름에서 직전 반등이나 조정을 거친 뒤 하락했거나 상승한 변동폭의 3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되돌린다는 사실을 잊고서 하는 행동이다. 작은 반등이나 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균 주가가 고안된 이후의 정기간의 결진일간 주가 흐름을 차트로 만들어 살펴보는 게 최선이다. 해밀턴의 말을 다시 옮겨보자는 다우는 어느 한 가지 평균 주가의 움직임을 다른 한 가지 평균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평균 주가를 읽는 방식이 매우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2차적인 조정이 진행될 때는 두 가지 평균 주가의 저점이 앞선 조정장에서 기록했던 저점보다 더 낮아질 경우 대세 하락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식시장의 랠리와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무척 어렵다. 또한 평균 주가를 활용해 주가를 예측할 때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늘 앞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보다 어렵다. 그런 점에서 비록 다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보겠다. 하루하루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진행될 때 두 가지 평균 주가가 서로의 움직임을 확인해주고 랠리가 나타나면 즉각 정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반면 조정이 나타나도 전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데 실패한다면 시장이 곡강세로 반전할 것임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세 상승 흐름이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두 가지 평균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대세 상승 흐름에서 기록했던 정고점을 상향 돌파한다면 대세 상승 흐름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다. 반대로 상승과 하락이 연속해서 나타나면서 랠리가 이어질 때는 직전 고점을 경신하는 데 실패하고 뒤이은 하락세에서는 직전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면 시장이 곧 약세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세 하락 흐름이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대세 상승 흐름에서 나타난 하락세가 앞선 2차적인 조정 기간 중 기록했던 저점을 경신한다면 기본적인 추세가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전환됐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대세 하락 흐름이 강세장의 시작 단계로 들어섰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사실은 그래야 더 진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방법을 써서 주식시장에서 늘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어떤 시장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